그래서 산이 다른 땅보다 싼 이유입니다. 산은 저런 산을 사서 잘 다듬고 포장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저런 산을 보면 어렵기 때문에 잘 접근을 안 합니다. 오늘은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기술, 그 마지막으로 임야나 산지를 분석을 다 한 다음에 개발 가능 면적이나 경사도, 분묘 등 여러가지 검정 항목 등을 체크하고 괜찮네, 그럼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임장을 와서 가장 중요하게 현장 답사 시에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직접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앞에는 이런 전답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임야 산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전답과 임야 산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요,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임야가 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답은 땅을 모르는 누가 봐도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면적도 대략 이 정도구나, 그리고 경사도 없고 평평합니다. 땅 자체가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땅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도로는 이렇게 접혀 있구나, 어느 누가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따라 이 전답의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다 보이는 조그만 시온 땅입니다. 앞에 있는 농지,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보이고요, 앞쪽에는 2차선 도로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땅은 모양이 어떻다라는 게 제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뭐 경작물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고랑을 통해서도 대략 경계 위치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답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오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땅의 형상이나 모양, 면적증을 대략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전답 농지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땅들을 보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땅이냐, 가격은 적정하냐 안 하냐를 따져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제 오른쪽 앞쪽에 있는 이 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산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시나요? 경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 안에 분묘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면적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산이 다른 땅보다 쌉니다. 앞에 있는 저 산을 만약에 내가 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굴착을 했을 때 저 산의 토질이 흙인지 아니면 안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다른 땅보다 싼 이유입니다. 산은 저런 산을 사서 잘 다듬고 포장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저런 산을 보면 어렵기 때문에 잘 접근을 안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사실, 산을 빼고 땅 투자를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그래도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도 상당히 괜찮고요, 일반인 분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임야, 산지를 산다면 아마 너무 외진 시골보다는 이런 도심 인근의 그런 임야를 더 선호를 하실 겁니다. 그럼 과연 현장에 와서는 산의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 정도 지금 되는데요, 햇빛의 방향이 지금 제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을 지나서 약간의 남향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 앞쪽으로 보이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는 산지들, 자, 이 산지는 조금 있으면은 해가 오른쪽으로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은 동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은 햇빛이 들지 않는, 특히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른쪽 산에 가려서
조망권이 침해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산들은 동쪽 방향을 보고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이쪽 산지보다는 앞쪽 멀리에 보이면 지금 묘가 보이는데요. 저쪽 방향이 바로 양지바른 정남향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양지바른 남향에 이렇게 조상의 묘를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볕 잘 들고 조망권 좋고 양지 바른 곳에는 저렇게 묘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앞쪽에 있는 묘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자, 저쪽 임야가 지금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역시 좋은 명당에는 묘지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벌써 앞쪽은 지금 응달이 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산지를 보면은 햇빛이 드는 방향과 그리고 일조량이 이렇게 보입니다. 산지는 보통은 토목을 해서 경사면을 깎아서 이렇게 개발하기 때문에 햇볕이 드는 이 방향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망권인데요. 이쪽은 지금 바닷가 쪽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망권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망권은 산지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지의 조망은 괜찮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가 조망권이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망인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배수로 여건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임야도 이 앞쪽에 전답과 경계로에서 이렇게 임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게 지금 국어입니다. 자, 물이 빠질 수 있는 통로를 국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통상 뭐 배수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임야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꼭 있는지, 만약에 이 땅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장 인접해 있는 곳에 배수로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임장을 나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기와 통신시설도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가 주변을 지나면 개발행위 허가 때 허가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자, 앞쪽에는 이렇게 전봇대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 인입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시설도 꼭 현장에 나와서는 인접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토질 및 집안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토질이 흙인지 암반인지 사실은 굴착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앞에 있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간을 해서 농사도 약간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쪽은 암반보다는 흙이 주로 되어 있다고,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보지 않고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돌출되어 있는 바위나 돌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일단은 확인을 해 보시고 현장 답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의 모양입니다. 자, 산의 모양을 보시면 오른쪽 대나무가 있는 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의 모양을 제가 육안으로 봐도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배나무가 심겨져 있는 저 임야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늦 가을이기 때문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떨어지고 난 후기 때문에 산의 모양이 잘 보입니다. 경사도나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일단 제쳐두고요. 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의 형상, 내가 저 산을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면을 굴착을 해서 어떻게 되메우기를 해서 이렇게 뭐 주택을 만들겠다, 아니면 건설시설을 만들겠다, 자,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산의 형상, 되도록이면 산의 형상도 눈으로 잘 보이는 그런 모양의 임야가 일반인들한테는 유리하겠죠. 일곱 번째는 자연재해 여부입니다. 현재 재해의 흔적이 있는지를 통해서 미래 자연재해를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자, 현재 제 주위에 보이는 임야들은 크게 이렇게 뭐 산사태나 아니면 뭐 비가 많이 와서 붕괴가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여부도 꼭 현장에 나와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도로폭과 포장 여부인데요. 도로폭과 포장 여부, 그리고 도로 사용 권한에 대한 유무입니다. 도로폭은 건축 허가 시 중요 요건으로 꼭
줄자로 재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앞쪽에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비포장 그리고 시멘트로 포장, 유무에 따라서 이 도로가 현황도로인지 아니면 사도인지 이런 것들도 육안으로 대략은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런 도로들은 보통은 보면은 지목상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도로도 지금 폭은 채 한 3m 정도 이 정도로 보이는데요, 건축물에 따라서 도로 폭의 요건은 차이가 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포장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왼쪽에 있는 임야를 개발을 할 때 허가를 받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쪽에 보시는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넓은 쪽과 가장 좁은 쪽이 이렇게 도로 폭의 편차가 조금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 올라가시면 이렇게 도로 폭이 좀 넓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도로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가장 좁은 쪽에 도로의 폭을 꼭 재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가장 좁은 쪽의 도로 폭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넓은 쪽만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산불 예방 차량이 저렇게 방송을 하고 내려오는데요, 자, 도로는 지금 제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임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도를 따라서 지금 산불 예방 차량이 내려오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 자, 저런 임도가 임야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또 기준이 되는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할 때 꼭 현장을 편한 신발 신으시고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현장 답사의 방법입니다. 그 외에 주변 혐오시설 및 유해시설을 이렇게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산 주변의 축사나 고압선, 그리고 군부대, 납골당, 쓰레기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도보로 보시기에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차로 둘러보시거나 아니면 드론이 있다면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항공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론으로도 주변을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체크를 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불 예방 차량이 저렇게 방송을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폭이 한 2m에서 한 3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임도라고 보이는데요, 차량이 충분히 저렇게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공법 적용과 컴퓨터로 분석 후에 꼭 현장 답사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임야 산지를 이렇게 현장 답사를 와서 임장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